안녕하세요. 교육 칼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런 학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학업을 잘 하려면 공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공부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능력, 또 생산적인 방법으로 배우는 능력은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고등학교 시기에 이런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대학에서 마주칠 수준 높은 수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제대로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부를 할 때 저마다 다른 장소를 선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숍에서 하면 공부가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조용한 도서관이나 자기 방 책상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TV나 다른 가족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더 나은 공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공간을 선호하든지 공통점은 스트레스가 낮은 환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의가 분산이 된다면 그것은 공부하기에 나쁜 환경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아야 하고 침대처럼 너무 편안해서 잠이 슬슬 오게 만드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또 배가 고프지 않게 약간의 간식을 챙기고 수분 공급을 위해서 물도 항상 곁에 둡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셀폰은 무음 모드로 해두거나 다른 방에 두어야 합니다.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책 읽기에 몰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는 무조건 로그아웃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완벽한 공부 공간을 찾았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휴식을 가지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걷거나 공부하는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한 장소에만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가끔 위치를 바꿔주면 더 나은 지속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필기를 잘하는 것은 훌륭한 공부 습관을 갖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트를 하면 손으로 쓰기 때문에 듣거나 보기만 하는 것보다 기억이 더 잘 보존이 됩니다. 또 복습을 할 때 노트를 참고하기 때문에 기억을 효과적으로 상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필기하기가 어렵다면 녹음을 해도 되는지 교사에게 물어보고 녹음한 뒤에 수업 후 이것을 다시 듣도록 합니다.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공부에 할애할 할 시간을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짜임새를 갖춰서 미루지 않고 미리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벼락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벼락치기를 하면 급하게 외울 수는 있지만 컨셉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뇌에서 인지하는 활동과 회상하는 활동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하루에 벼락치기를 하면 배운 것을 인지할 수는 있어도 시험 당일 이것을 기억해내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서 기억하는 것보다 회상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내는 것을 뜻하는 멀티태스킹은 습관성 활동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처럼 되면 항상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경우에 뇌가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공부에서만큼은 멀티태스킹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움을 앞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교사에게 가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다면 친구를 찾아서 같이 복습을 하십시오. 칸 아카데미 같은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하든지 튜터를 구하는 것도 고려를 합시다. 도움을 요청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일찍 도움을 구할수록 더 낫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공부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말해야 합니다. 배우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 중에 하나는 질문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매 수업마다
그날의 레슨 계획을 준비해서 오더라도 학생이 가져온 질문을 무시하는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해 가면 다른 학생이 똑같은 질문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2배의 혜택을 가져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수업에서 질문함으로써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움에 열정이 있는 학생으로 교사에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점수를 위해서만 공부하지 않고 정말 그 과목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므로 수업 참여도 점수를 더 잘 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실용적인 공부법입니다. 플래시카드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과목 중에서 무엇을 내가 가장 많이 보충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문학을 더 공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물리학이 시급한가? 또 한 과목 안에서도 어떤 챕터나 또 어떤 개념에 약한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과목이나 챕터에는 시간을 덜 들이고 부족한 부분에 시간을 더 들여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효과적인 학습법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하기를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